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평가 속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 유권자의 총선 주요 관심 분야와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경북은 지역개발과 자연재해, 행정, 문화,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 교수진마저 집단 사직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다목적 공연장인 동락관에서 첫 기획 공연인 동락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검토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지난 1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 홍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일본군 장교 출신에다가 또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민주화된 시대에 더구나 지방자치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경상북도의 인재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고 또 경제를 일으킨 주역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상징적인 이런 광장과 동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막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뭐 하자 말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더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밖에 익명을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낸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넉 달 전부터 활동해온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반겼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대구시 세금 예산으로 이 동상을 건립하겠다 하니까 지금 반발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과 저항 없이 원만하게 시도민의 축제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면은 민관 협력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온갖 음해와 시비를 걸고 있다며 눈치 보며 시정을 운영하진 않는다는 말로 사업 강행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언론에서 집중한 최근 우리 지역의 현안은 무엇일까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이슈를 정리한 공약 이슈트리 서비스를 공개했는데요. 경북도민들의 관심이 모이는 지역의 문제는 무엇인지 서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의 온라인 언론 기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제작한 공약 이슈트리 서비스.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와 키워드를 함께 볼 수 있어 총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약 이슈트리에서 볼 수 있는 경상북도의 현안은 무엇일까? 경북도와 관련된 총 18,312건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 지역개발과 자연재해, 행정, 문화, 부동산 등의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로 통합신공항, 대구 경북, 공항 건설 등이 키워드로 언급됐습니다.
신공항 건설로 경북도민의 항공 편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객과 화물 규모 등에서도 현재 대구 공항보다 규모가 커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신공항이 잘 지어져서 이제 경북도민들이 좀 편리하게끔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울 1호기 등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키워드도 눈에 띕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커졌고 지난해 경주시가 차세대 원전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경주와 함께 후보지로 지정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비롯해 지난해 최종 승인을 마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등 경북 지역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 여부도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로 꼽힙니다. 요새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런 것들 나라에서 좀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강수 확률, 주의보 발효, 지진 발생 등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에 대한 언급량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북부 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물론 지진과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는 경북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 공약 키워드로 꼽힙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국가적 손실도 크고 인명피해도 크니까 이런 일이 없는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행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등과 같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도의 대응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시군구별 주요 이슈도 살펴볼 수 있는 공약 이슈트리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된 투표 대상자 4명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비례대표 신청자 13명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대상자를 4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이승천 전 대구시당 위원장과 조원희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황기주 대구시당 장애인 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의료 현장을 찾아 비상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철호 지사는 8일 안동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동을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공의 수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실국장급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3개 도립의료원에 평일 2시간 연장 근무, 주말 공휴일 운영,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의료진 수당 지급 등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진마저 집단 사직서를 내며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하연 기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 교수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죠. 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35대 학장단이 지난 7일 밤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로서 의학교육의 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장단은 정부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시책에 관해서 경북대 의대는 교육 가능한 증원 규모를 논의했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본부와 총장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에 의대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대학본부와 총장은 의대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책임을 지고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학장단 교수 모두는 현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재 정원 110명에서 21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홍원하 총장의 의대 증원 신청이 정치적 증원 신청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홍원하 경북대 총장이 지난 6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후보자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공천 신청 하루 만에 출마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홍 총장은 경북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처음 증원 방침을 밝힌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은 지난달 당에서 재난 전문가로 영입을 제안해 와서 고민 끝에 결심한 것이지 출마를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저출생 요인 중 하나로 육아 비용이 꼽히죠. 육아 도우미 비용이 월 평균 264만 원, 버는 돈의 절반이나 됩니다. 간병비는 어떨까요? 월 평균 370만 원, 소득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의 등골이 휘고 환자들이나 어르신들의 간병에도 자식 등 가족의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연구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자는 거죠. 문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효과가 없으니 적용하지 말거나 낮추자는 건데요. 기록적인 초저출생 현상과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고려할 때 육아와 간병에 외국인의 손을 빌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과제일 겁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목적 공연장인 동락관에서 첫 기획 공연인 동락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대북과 국악 관현악, 전통무용, 국악인 박예리, 트롯 가수 정미애, 김희재 등의 무대가 펼쳐져 참석한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좌석 배정을 위한 사전 신청이 시작 6분 만에 마감되는 등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공연 문화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 자체 행사와 외부 공연만 대관해온 동락관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다양한 기획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주시의 필리핀 로살레이스실 계절 근로자 67명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 38명과 지난 1월 영주시가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신규 근로자 29명으로 최대 8개월간 체류하며 일하게 됩니다. 영주시는 특히 이번 계절 근로자 입국이 지난해 타 지자체의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에 따른 필리핀 중앙정부의 계절 근로자 송출 유예 조치 이후 양 지자체가 협력해 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에는 올해 상반기 총 31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6차례에 걸쳐 입국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글로벌 항공 화물 서비스 지상조업사인 스위스포트사와 상용화주 터미널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용화주 터미널은 국가로부터 자체 보안 검색 능력을 인정받은 상용화주가 운영하는 터미널로 이곳을 거친 화물은 비행기로 바로 이송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경북도 내 상용화주 터미널 건립과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주, 시설 관련 자문과 컨설팅 등을, 경북도는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부지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